자, 교재 107쪽입니다.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련되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되고 또 여러분이 점수도 찾을 수 있는 단어는,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갑이 있고 사는 사람은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당연히 이 물건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만 매수자가 좋은 물건이구나, 사겠소,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오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그걸 방법이라 부르는데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면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한다. 법에 그래 돼 있다니까요. 의뢰를 받았을 때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라. 제시, 설명 딱딱 잡았고, 그때 자료를 제시한다는데 자료는 뭐 등기부 또는 토지 대장 이런 자료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취득하는 자, 을에게 설명하는데 이거를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취득하는 자에게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는 6월에 업무 정지였어요. 여러분, 6월에 업무 정지가 센 놈입니까? 500만 원 과태료가 셉니까? 6월에 정지가 센 놈이에요. 돈이 500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6개월에 영업 정지 받아버리면 한 달에 500씩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6개월에 정지였으니까 너무 세가지고 약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놔야 된다고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자에게 잘 설명을 하니까 매수자가 좋다, 사겠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이번에는 체결이 되면 양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및 날인하고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이 확인 설명서 서면을 자기는 얼마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그때 서면하는 것이 이제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가 있고, 이 확인 설명서는 모두 몇 종류? 1, 2, 3, 4라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 작성합니까? 당연히 개공사가,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가 작성합니다. 서명 날인 누가 합니까? 당연히 개공사가 서명 날인 하겠죠. 교부하랍니다.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별말이 없어도 몇 통 작성하고 3통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자기는 하나를 3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은 3년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작성을 할 때는 이 일을 한 자가 수행한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공사도 작성할 수는 있다. 소공사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개공사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작성을 했다면 서명 날인은 반드시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자, 서명 날인은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했더라도 교부나 보존은 누가 해야 되고?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원래 개공사의 의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단원에서 개공사가 해야 될 것들을 위반하면 전부 개공사는 업무 정지, 소공사는 뭐 받고? 자격 정지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격 정지는 소공사만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업무 정지는 누구만 해당된다? 개공사만 해당되지 중개 보조원 이런 사람들 업무 정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위반하면 업무 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인데, 그러면 중개 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 중개 보조원은 작성 서명 날인 교부의 의무가 없죠. 그러면 중개 보조원은 뭐 하면 된다? 옆에 적으라고 그랬죠. 빤히 쳐다본다. 잘 적는가 못 적는가 이렇게 빤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삐딱하게 봐도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문제가 계속 돕니다. 보시면. 자, 1번. 개공사의 확인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쌍방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의뢰를 받았을 때 쌍방에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지 설명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뭐를 틀리게 하는지 잘 봐봐요. 1번 X. 자, 2번 개공사는 물건의 상태에 대한 자료 요구에 권리 이전 의뢰인이 즉 매도인이 불응을 하면 개공사는 이를 권리 취득 의뢰인 매수자에게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X. 어떻게 공부했죠?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설명도 하고 기재를 해야 되지. 하거나 하면 X. 3번 개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물건을 팔려고 한 사람이 진짜 자기 물건인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5. 답은 3번입니다. 4. 소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소공사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러면 틀린다 전혀. 설명의 의무는 개공사에게 있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5. 개공사가 확인 설명을 정확하지 아니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업무 정지입니까? 500만 원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 과태료로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자, 다시 내려갑니다. 중개사법상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명할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저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부했던 것 설명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니까 이거를 좀 전에 공부했던 정보와 구분하고 싶어서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 설명합니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중도, 수도, 소공예는 정보와 확인 설명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중도, 수도, 소공예는 확인 설명에 세가 별도로 붙였는데 세가 뭐다? 취득에 따른 조세, 그 다음에 수수료와 보수와 실비도 무한다 설명하도록 돼 있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었는데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업, 권리관계, 당연히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동그라미, 보수와 실비 방금 했죠. 설명해야 된다. 색, 시 할 때 시가 보수와 실비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죠? 5. 토지 이용객 등 공법 사항 설명합니다. 경제적 가치 이런 거 설명하지 않죠. 여러분 이 아파트를 5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개공사가 실제 5억이 안 됩니다. 이 경제적 가치 이런 거 설명해가 되겠습니까? X. 그리고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권리를 이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법 시간에 양도세, 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중요하게 공부하시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지방세인 취득세만 설명합니다. 왜? 여러분은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이잖아. 그죠? 각 지역에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취득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세법은 양도세를 좀 강하게 배우시죠. 그죠?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것 5번 해놓고 꾸준히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번. 자, 확인 설명 사항과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공개하는 정보 중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공통사항이 뭐다? 중, 도, 수, 도, 소, 공, 예. 그래서 이거를 암기할 때 지, 나, 개, 나 다 해야 되니까 중도, 수도, 소공,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공통사항,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옆에다가 정보 해봅니다. 정. 취득에 관련 조세. 이거 지금 확인 설명하라고 그랬죠? 세. 이거 수수료 실비. 이것도 확인 설명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확인 설명, 확인 해놓고. 권리자의 주소 설명 등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답이 얼마? 2번에 1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정보를 이게 확인 설명사항이면 좀 전에 했던 정보는 뭐였지요? 암기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 보,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보시다시피 중, 보, 수, 도, 소, 공, 예는 중, 보, 수, 도, 소, 공, 예는 정보도 공개하고 설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 개나 다 해야 되는 게 이거라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다고. 세, 실, 그죠? 나머지는 지나 개나 다 해야 되니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 하면 좀 이따 나옵니다. 공시지가 딱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암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지나간 정보는 두더라도 확인 설명만이라도 지금 잡으셔야 돼. 어디까지 확인합니까? 색시까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건 색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입니다. 뒤편에 또 나옵니다. 4번 내려갑니다. 확인 설명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자 1번 건축물을 중개할 때는 가스, 소방, 열 공급 등 설명 시설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자 여기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도 설명을 하는데 아파트 같으면 중앙집중식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개별 난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는 뜻이죠. 자 1번이 오라면 이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X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있다면 설명해야 됩니다. 3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된다. 정확한 때문에 X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취득에 따른 조세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취득세 123만 7,964원 나옵니다. 이래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공사는 세무사도 아니고 계략적인 취득에 따른 계략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법에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때문에 X. 4. 고가의 정원석, 정원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당연히 중개 대상물의 종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확인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X. 별도로 확인 설명해야 되죠. 가스 보일러가 있다. 아니면 뭐 태양광 보일러가 있다. 이거 같이 파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5번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금액을 설명한다. 자, 요거는 X다, 그죠? 중개보수는 대충 250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보수는 계산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뭐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 번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5번 넘어갑시다. 자,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데 자료가 적합하지 않는 거 찾아라. 이제 타 과목이 다 연결되죠. 1. 공법상 제한사항은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2. 지상권, 임차권 등은 등기부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된다? 얼구, 소유권 외의 권리죠. 5.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 하면 틀려요. 여러분 공간의 정보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 그죠? 그래서 틀린 것 3번. 토지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대장으로 확인을 하고 건물에 대한 구조 용도, 건물은 무조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것도 짧지만 중요한 단원입니다. 6번 내려갈까요? 확인 설명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1번부터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무라는 것은 하나 사주세요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 사줄게 성락이 일어나죠.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지는 게 쌍무계약이므로까지는 맞는데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X.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가 앞으로 뒤편에 수수료 파트에서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무조건 X예요. 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설명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듭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하나 수정하시고 2, 3, 4, 5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3번 잘 봐야 돼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뭐만 설명하면 된다? 피담보 채무에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맞다. 그럼 뭐를 설명하는데 옆에다가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족하다. 그게 판례예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그래서 3번 지문 맞다 이 말이에요. 뒤편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틀린 것 1번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보셨습니다. 자, 7번 이제 여러분이 하나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확인 설명 의무를 총괄했는데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모두 고르지 말고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4개를 표시해 봅니다. 시작. 자, 표시하셨습니까? 같이 갑시다. 기업,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OX. 아, X죠. 여기 봐요. 자료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시하고 설명하지 교부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왜 그러면 아직 개업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자료를 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기업 X예요. 니은 개공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 전기, 가스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매도인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러면 자료를 떼오시오. 개공사가 그럴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X. 디귿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다면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 X예요. 분사무소는 누가 한다?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지점장이. 그래서 X. 리얼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는 확인 설명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또는이 아니라니까요.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전부 다 서명 및 날인에 한 개만 딱 있다니까. 또는이 어디서 만나죠? 중개계약서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관공서에 들어갈 때는 사인만 해도 된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8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4번 바로 체크합니다. 개공사 갈로 열고 법인이면 누가 하고 대표자 분사무소는 누가 하고요? 책임자 및 중개행위를 한 소공사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가장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자, 4번이 오라면 나머지들은 틀리는데 거기 5번 보시면 개공사는 확인 설명서 원본을 몇 년간 보관할까요? 3년이죠. 일단 틀렸는데 정확하게는 원본, 사본, 전자문서 중에 하나를 보관하면 돼요. 원본만 5년 하니까 이리저리 다 틀린 거예요. 자, 3번도 틀리는데 중요하죠. 개공사가 성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이건 뭘로 바꿔야 되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원래 6월에 업무 정리했는데 봐준다니까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 그리고 중요해요. 자, 9번 역시 또 확인 설명이 계속 연결됩니다. 방금 했던 문제가 중복되니까 여러분이 해결합니다. 자, 해설 가리시고 틀리는 것 찾으세요. 시작. 1분 동안 찾습니다. 자, 9번 틀리는 것은요. 몇 번? 2번. 이것도 익히셔야 돼요. 갑이 다른 개공사와 공동으로 중개를 했다. 그 2명 이상의 개공사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중 1인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중개한 개공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틀리는 것 2번. 자, 1, 3, 4, 5 잘 돼 있죠. 특히 4번 한 번 더 확인합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확인설명서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중에 하나를 3년 동안 보존합니다. 그리고 5번 중견물을 수행한 소공사가 만약에 성실을 정확하게 위반했다면 이것은 뭐 해야 된다? 자격정지. 개공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렇게 확인합시다. 10번 계속 같은 문제가 중복됩니다. 상단에 기출문제니까 별표 탁 찍으시고, 자 10번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틀리는 것. 1번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앞에 1번 달아요. 1. 2번 비주거용, 3. 토지, 4. 임목광업재단 준부동산으로서 되어 있고 또 국문 영문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지문입니다. 국문의 동그라미 영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거래할 때는 영어로도 확인설명서가 나가는 거예요. 자, 번호 달아서니까 다시 확인합시다. 이 정도는 체크해야 돼요. 확인설명서 1번이 뭐다? 주거용. 주거용이 뭐죠?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거예요. 2번 비주거용. 비주거용이 뭐죠? 상가, 빌딩, 뭐 공장 이런 거겠죠. 3번은요 토지, 4번은 준부동산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체크하셨습니다. 5. 2번 소공사가 해당 중개 행위를 했다면 개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5. 3번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세율은 모든 확인설명서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에 따른 조세는 4가지 양식에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X예요. 자, 비주거용이 뭐죠? 상가,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선호 시설이 안 들어가요. 비선호 시설은 어떤 거지요? 뭐 쓰레기 매립장, 뭐 화장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딱 보기 어디에서 중요하게 느낄 것 같아요? 당연히 주거용에서 중요해요. 그 주거용 토지와 주거용에만 들어가요. 비선호 시설은. 그래서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선호 시설 쓰레기 매립장이나 뭐 화장장이 서울 시내는 전부 다를 확인해라.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물건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1km 안에 있다, 없다 이렇게만 표시해 주는데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때는 자 얼마짜리 들고 다녀야 된다. 1kg짜리 자 메고 다니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1km 이내 비선호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고, 5.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기재란은 없습니다. 중부동산, 나무, 광업재단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입지 조건, 교통은 어떻게 되고,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도로는 18미터 도로를 물고 있고, 이런 거 적어야 될 이유 없죠. 자, 확인설명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1번 내려갑니다. 별표 탁 찍으시고, 자, 11번 옆에다가 적으시기를 교재 받아쓰기 합니다. 교재 서식 확인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확인 설명서 1번 주거용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딱 갖다 놓고 지금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이거를 지금 제가 이거는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꼭 한번 확인해요. 11번은 문제 안 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서식을 딱 풀고 확인해도 5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12번도 그런 문제지만 그래도 풉시다. 12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공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3번 주차장의 유무예요. 자, 주차장의 유무 옆에다가는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자, 이것도 역시 확인설명서를 펴놓고 봐야 돼. 지금 그 12번의 문제가 비주거용 건축물이면 2번 양식이잖아. 그죠? 2번 양식 딱 펴놔놓고 진짜 그 말이 맞는지를 눈으로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보는데 1분만 하면 확인하잖아. 펴놔놓고. 그죠? 지금 답은 3번 했으니까 체크하시고. 밑에 13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같은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올라오니까 13번 확인설명서 2가 뭐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공사가 확인할 것을 모두 골라라. 그 비주거용을 딱 펴놓고 보시면 자, 기업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X예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내진 설계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O 동그라미 실제 권리관계 물건의 권리관계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O 동그라미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환경은 일소지는 세부 확인이 아니고
이 자체가 비주거형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X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답은 가르쳐 드리고 3번인데 답만 가르쳐 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확인서를 펴놓고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확인 쓰면서 작성해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역시 1번 주구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주구용 확인 설명서에서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중개 보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비주거용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2개, 3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걸어야 되는가 하면 1번 주거용에 초점을 걸으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이거 봐요. 확인 설명서 양식 좀 더 보셔도 그래 돼 있지만 주거용에는 뭘로 돼 있다?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확인사항 다다다다다닥 10개 내려옵니다. 10개. 세부 확인사항 4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놈이 싹 올라가서 기본 사항이 아닌 놈 요거 찾아야 되겠지. 여기 있는 놈이 싹 내려오면서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놈 요거 찾아야 되겠지. 자, 이거를 찾아내려면 기본 사항 다 알아야 되고 세부 확인 사항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공부하는 법이 딱 있다고. 주거용에는 기본 세부 확인 사항이 4개예요. 요거 4개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기본이니까 어쨌든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해결하니까 세부 확인 사항은 이렇게 공부하라고 공부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주거용 확인 설명서의 세부 사항이 뭐냐 하고 물으면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놈이 위로 올라가면 틀리겠지. 다른 놈이 여기 갖다 붙으면 틀리겠지. 그죠? 요 4가지만 잡으시면 이 큰 단원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죠. 여러분이 아파트 등을 하나 살 때 이 주거용이 아파트가 대표적이니까 그냥 아파트 껍데기만 딱 보고 돈 주고 사겠습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그럼 제목 기억하기 좀 좋죠. 자, 여러분 아파트 구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제목이 딱 잡히신 분들은 실하면 실제 권리관계 이제 나온다니까 지금부터 계속 내 외부 시설물 도배가 딱 들어오면 도배와 벽면의 상태 환경조건 여러분 환경조건은 일소진은 암기하라 그랬어요. 일조 소음 진동 요거는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잡아야 가사를 찾아내니까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해놓고 계속 지금부터 문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넘어갑시다. 14번. 확인 설명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1. 주거용 건축물. 이 주거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은 1. 토지 이용계 공법상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준공연도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그리고 위반 시설물의 여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폐율 용적률 상한 등을 기재한다. 이러니까 또 틀렸는데 여러분 거기 X 한번 해봐요. 준공연도 거기 X 해봐요. 그리고 옆에 내진 설계 여부 X 그리고 옆에 위반 건축물까지는 이거를 거기 토지이용계 공법상의 제한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 물건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X 있는 거는 물건의 표시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어렵죠? 어렵지. 이건 양식을 가지고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한번 봐야 된다고요. 꼭 이제 지금 답은 가르쳐 드리지만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자,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14번에 2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게 시설물의 상태예요. 5. 3번 환경조건 암기하라 그랬어요. 환경조건은 뭐다? 일소진 기재한다. 5. 4. 입지조건은 대중교통,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주차장, 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5번 거래 예정 금액란에는 거래 예정 금액과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양식이 거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15번은 또 보시면, 자, 개공사가 이제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입니다. 토지가 몇 번이지요? 3번이잖아요. 거기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그 15번도 옆에 별표하시고, 서식, 확인,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이거 답이 몇 번입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차피 양식 펴놨는 거, 그거 딱 다시 확인하셔야 돼. 토지에 서식, 확인.
그렇게 하시고 16번 넘어갑니다. 계속 같은 말들이 갑니다. 16번 주거용 확인 설명서 이게 1번이죠. 1번은 임대차 중개시. 자, 임대차에 동그라미 딱 하시고 중개시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 답이 2번이에요.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관리에 관한 사항 옆에다가 적기를 경비실 있음 없음. 그게 관리예요. 관리가 뭐라고요? 경비실 있음 없음.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할 때도 뭐 예를 들어 경비실이 있다 없다 이거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2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 3, 4, 5는 임대차 할 때는 해줄 필요가 없어. 봐요. 1번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이런 거 세우는 사람한테 해줄 필요가 없죠. 개별 공시지가 알 이유가 없죠. 임대차에서. 4번 취득에 따른 조세.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임대 들어오면 신경을 확 냅니다. 취득세 얼마 내야 된다 이러면 신경을 확 냅니다. 5번 건물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임대차에서. 그죠? 그래서 답이 2번 들어오는 거예요. 17번은 작년의 출제 문제입니다. 17번. 자,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2. 비주거용 3. 토지 4. 임목공장재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 네 가지 양식이 다 들어가는 거 골라라. 이게 작년의 문제죠. 31에 별표 딱 해놓고 권리관계 네 가지 문건이 다 들어가야 돼. 소유자는 누군지 이런 거는 다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 동그라미 비선호시설 아까 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이런 거는 주거용이 중요하지 준부동산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X 거래 예정금액 다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에 사고 팔았다. 그죠? 예정금액 다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환경조건 일소지는 주거용이 중요하지 임목광업재단은 환경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X 마지막 실제 물건의 권리관계도 네 가지 물건에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것도 눈으로 이렇게 딱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네 가지 양식에 모두 들어가는 것 이제 이것들을 작년에 출제로 했습니다. 지금 빠르게 진행하는데 여러분 약간 어렵죠? 왜?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법 조문이 아니니까 눈으로 봐야 돼. 이렇게 몇 번입니다. 이러면 가는 거 아니다. 그죠? 18번 또 나왔습니다. 18번 매매의 경우 확인 설명서의 모든 서식, 즉 1, 2, 3, 4 모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답은 5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제한 이런 거 준부동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5번 딱 찍으시고 1, 2, 3, 4 좀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아요. 이거는 네 가지 양식에 모두 다 들어간다. 답은 5번. 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한 문제 풉시다. 19번 밑에 해답 가리시고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틀리는 것 하나 찾아보세요. 나머지 4개는 맞습니다. 자, 해답만 보지 말고 시작. 자, 19번이죠.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고 이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주거용 뒤에 작성 요령 별표하시고 꼭 작성해 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많이 강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는 못 읽어봤거나 작성을 못 했다면 지금 문제풀이 있는 교재 요 내용들만이라도 익히시면 돼. 그게 어차피 그 있는 게 중요한 것들만 뽑았으니까. 자, 일단 19번은 했던 거예요.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은 4번. 경공매의 경우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또 나오잖아 봐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뭐면 설명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된다. 아까도 받아쓰기도 했어요. 근데 또 피담보 채무액 이런 나오잖아요. 실제 채무액. 그래서 X예요. 4번 틀린 것 정리해 주시고. 자, 20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올라가서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은 답은 1번. 주택을 매매할 때는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계획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사가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래서 1번이 오면 돼. 요거를 개공사가 확인하여 줄 꺼놓으시고 뽑아서 토지이용계획서로 확인한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서 X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야 돼. 요거는 개공사가 확인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서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2, 3, 4, 5는 다 틀렸으니까 체크하시는데 거기 5번도 틀리는 거 보면 보수는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도 기재하되 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수료 계산에서도 공부하지만 이걸 계산하면 수수료가 200만 원이 나왔다.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별도로 부가세를 받을 수는 있다. 그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나왔는데 부가세 10%를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O 조심하시고 2, 3, 4, 5 틀리는 건 정리합니다. 21번 또 같은 문제잖아요.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원이 뭐다? 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제 공부해 봅시다. 1. 임차권은 등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한다. X.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등기란에 기재하지 실제 권리란에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2번 비선호시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은 개공사가 매도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거 요구 때문에 틀렸죠.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에 있는 것을 개공사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X. 자, 3번도 좀 잘 나와요, 시험에. 건폐율 용적률에 상하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하면 X예요. 시군 조례로 확인해요. 여러분은 그죠? 저기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합니다. 또 암기도 해야 됩니다. 그거 공법의 1번 문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는 강남에서 할 수도 있고 구리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남시에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자기가 일하는 시, 군, 조례를 보고 적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남에서 영업을 한다. 뭐 용인에서 영업을 한다. 그럼 용인시청에 전화 딱 걸면요. 지금 이 동네는 건폐율이 몇 프로고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요새 공무원들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거를 책상에 딱 적어 놓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그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무엇에 따른다? 시, 군, 조례. 4.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거기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에 따른 조세가 아니고 보유에 관한 조세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도 X예요. 자, 옳은 것은 5번. 그 밖의 시설 문란에는 가정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 이런 거 있습니다. IT 관련 시설의 여부를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 홈 오토메이션 좀 좋은 거 많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어떤 아파트 지하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차가 쫙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에 갈지 몰라. 빙빙빙 돌다 보면 빈자리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계속 돌잖아. 그죠? 근데 홈 오토메이션 위에 불이 딱 있어요. 파란불이 있는 건 빈자리예요. 그걸 또 이렇게 또는 편하잖아. 그죠? 이런 시설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홈 오토메이션. 넘어가서 22번. 이번에는 이제 비주거용 2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지금 다 같은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양식 딱 펴놓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틀리는 것 3번 볼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확인할 수 없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X예요. 만약에 공법상 사항이 없더라도 비주거용 공장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기재해야 됩니다. 틀리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답은 3번. 자, 나머지들은 다 읽으시면 됩니다. 양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3번 갑시다.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 이게 3번 양식이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틀리는 것. 답은 3번. 자, 줄 것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1조 소음, 진동, 비선호 시설은 환경 조건란에 기재한다. 여러분 환경 조건에 비선호 시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요. 환경 조건 암기해 놔야 된다니까요. 일, 소, 진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 3번이에요. 읽으시면 됩니다. 24번 또 이제 4번입니다. 지금 문제 보이시죠? 1번, 2번, 3번, 4번 양식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4번은 사실상 거의 거래 안 하죠. 근데 이제 문제 풀이에서 진짜 연결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서 4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서식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인데 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란에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과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하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X 불응하면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3번 정리해 주시면 확인 설명서 4번 양식의 작성 요령인데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거 다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 읽어줘. 1, 2, 3, 4에 대해서 문제 하나씩 만들어 줬잖아. 그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무거웠죠. 양식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문제 들어옵니다. 120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인데, 자, 이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고 작성하는 거 똑같아요. 개공사가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되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고 5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소공사가 있다면 소공사도 뭐 작성할 수 있다. 그죠? 작성하면 소공사는 반드시 개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게 다예요. 그 다음 이 거래계약서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다운계약서예요. 이중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개공사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발톱에 작성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양식은 없다. 그 대신에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그건 이제 암기할 거예요, 오늘. 자, 가봅시다. 거래계약서는 중요하고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좀 전에 확인 설명서 양식이 좀 어려웠다면 지금부터는 편합니다. 1번.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법정 서식에 의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면 X잖아요. 법정 서식은 없다.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주 표준 말이죠. 옆에다가 위반시 적으셔야 돼요. 답은 2번인데 위반시 뭐죠? 상대적 취소 사유. 매년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도 틀리겠죠? 3번 개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에게 교부하고 몇 년 보관할까요? 5년. 4번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 등록관청이 아니고 국토장관은 이라는 게 법조문이죠. 그래서 틀렸고 5. 소공사는 모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X예요. 소공사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하지 계약이 될 때마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X. 옳은 것은 2번. 자,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될 거. 1번. 기한이 있다면 기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동그라미.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동그라미, 물건의 인도일시, 동그라미. 여러분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5번인가에 있는데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암기하셔야 돼요. 거래계약서는 뭐부터 출발한다? 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부가 뭐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 보신 거예요. 조건과 기한도 들어가잖아요. 개조부할 때 조건과 기한. 그래서 지금 필수기재 4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는 답이 5번 다 들어가 있고. 자, 그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서 3번 해답만 가려놓고 한번 찾아봐요. 3번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에 해당하는 것. 3번 시작. 답이 3번이에요. 자, 이거는 얼마나 까칠한가 하면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암기하신 분들이라도 1번 토지이용계획 들어갈 필요 없죠. 계약서에 무슨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갑니까? 2번 취득에 따른 조세를 매매계약서에 적습니까? 계약서에다가? 아니, 그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잖아 지금. 그죠? 4번 예정금액. 거래계약서는 거래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예정금액이 들어가겠어요? 5번 공법제한상 토지거래 허가제 당연히 들어갈 일 없죠. 3번 담보책임에 관한 약정. 그게 거물의 인권은 그 기 할 때 기가 뭐죠?
기타 약정사항.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런 것들은 아주 이제 까칠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 그대로 기타 약정사항. 그러면 여러분은 이건 있다, 이렇게 찾아내지만, 담보 책임 등 기타 약정.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요런 거 훈련하셔야 돼요. 답은 3번. 4번 내려갑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으로서 틀리는 것. 답은 5번. 볼까요? 지금 계속 했던 이야기죠. 개공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관청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상대적 취소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바로 취소된다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바로 취소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것 5번. 자, 5번 문제는 서명 및 날인, 서명점 날인. 아까도 그 수업했던 거잖아. 그죠? 자, 여러분이 하나 해결합시다. 수업면 됐으니까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 30초 동안 찾으시오. 시작. 자, 5번 이제 졸업하는 겁니다. 서명점 날인에 대해서 틀리는 것. 답이 몇 번?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유일하게 서명 또는 날인이었죠. 또는. 그죠? 하나 더 있죠. 또는이 또 어디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서명 및 날인이에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 한번 보십시오.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인데 누구는요? 거래 당사자들은 또는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나 줄 것까지면 이제 다 하는데 여러분 매도인 매수인 보고 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라. 그럴 순 없잖아. 우리 법이 그죠? 그래서 손님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손님들은.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양식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6번 내려갑니다. 개공사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거 오늘 다 나왔습니다. 자, 기억, 거래계약서 쌍방입니까? 일방입니까? 쌍방, 기억의 동그라미. 거래대금 영수증, 쌍방일까요? 일방일까요? 영수증 자체가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X. 확인설명서 쌍방일까요? 일방일까요? 쌍방. 보증관계 정서 사본 나 보증보험에 이렇게 가입돼 있다. 이거 쌍방에게 교부해야 돼요. 그죠? 쌍방. 전속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는 어차피 개공사와 의뢰인 둘 사람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될 겁니다. 이거 보기보다 시험이 잘 돌아요. 쌍방에 교부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7번. 자,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위반입니다. 틀리는 것. 1. 개공사는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위반하면 전부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서 세 가지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예요. 교부 보관 서명 날인 안 하면 1번 쫙 정리하 이러면 업무 정지가 반이 끝나버려요. 서에 관련되는 건 전부 업무 정지다. 5. 2번 소공사가 만약에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을 작성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X. 요거 뭐 된다? 자격이 정지됩니다. 2번 틀린 것만 딱 수정합니다. 개공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소공사가 이중 작성하면요. 자격 정지 됐죠. 취소가 아니라니까요. 자격 취소는 공부하실 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지 이중계약서라는 말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 2번. 자, 공부합시다. 3번. 개공사가 누가요?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도저줄에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5. 4번. 중개행위를 한 소공사가 확인설명서 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아니하면 6월 이하의 자격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위반하면 업무 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 사유예요.
소공사가 확인 설명을 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소공사는 들어왔다면 자동으로 뭐다? 자격 정지. 그래서 틀린 것 2번. 8번이 마무리 문제네요. 자, 8번 마무리 기념으로 해답 딱 가리시고 틀리는 것 1분 동안 찾습니다. 1분 시간 재봅니다. 자, 1분입니다. 여러분 1분도 만만찮죠? 이 정도 시간에 한 문제씩 해결해야 됩니다. 자, 틀리는 것 답부터 갑시다. 5번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보관 의무 위반하면 뭘로 고쳐야 됩니까? 6월에 업무정 서에 관련된 전부 다 업무 정지라니까 그죠? 틀리는 것 5번. 자, 공부 다 했습니까? 1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모두 법정 서식은 있으나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가장 중요한 서류이면서도 없습니다. 5. 2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여부는 임의적이나 전속 중개에서는 전속 중개계약 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업무 정지 받습니다. 3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계약서는 5년을 보관하고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각각 얼마? 3년씩 보존합니다. 5. 4.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 및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조문이 그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5. 그래서 틀린 것 5번. 답은 가볍게 같습니다. 여러분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두 개도 아니고 하나. 하나를 위해서 지금 8개 확인했습니다. 아까 지나갔던 조금 힘들었던 확인설명서에 관련되는 거, 확인설명에 관한 문제 하나,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거 하나, 두 개를 위해서 20몇 개를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그랬죠?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떤 지문은 자꾸 이렇게 잘 틀리고 궁합이 안 맞고 또 볼 때마다 잘 안 되는 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 데 한번 적어보시라 그랬잖아. 그죠? 적으면서 벌써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고 한두 장 모이면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지웁니다. 아는 거는 지우는데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건 이제 시험 치기 전에 그거 딱 보고 나오는 대로 딱 맞추도록 준비하자. 그런 수업도 지난주에 전달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